신청 기록이 없는데 유공자가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과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간에 손혜원 의원의 경우 전화로 유공자를 신청 접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특혜 아니냐. 남들은 다 서류 갖춰서 방문해서 제출을 하는데 전화만으로 유공자가 신청 접수된 것도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 전화로 신청했다라는 기록도 없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과거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와 관련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보훈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보훈처를 통해서 들어라. 답변하지 않겠다. 기자들에게 보인 손혜원 의원의 태도인데요. 오늘 새로운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신청 기록도 없이 유공자에 선정됐다라는 의혹이에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여태까지 전화로 포상 신청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오늘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전화로 신청받고 심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기록조차 남기지를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보훈처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따르면 기록만 남기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 장관이. 아니, 그 말인즉슨 신청한 기록도 없고 신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통탄할 그런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항일 운동을 했지만 이제 정부 수립 전에 사회주의 활동을 한 분에 대해서도 소위 서운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용역을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이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용역도 원래 용역 수주할 때 그 사회주의 경력자를 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목적으로 한 용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국가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지 혹시 3.1 운동 때문에 학교에 잘리고 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았는지 이런 사람을 한번 보훈처가 살펴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처음에 맡겼던 용역과 달리 결과물에는 은근슬쩍 한 줄이 끼어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에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도 이 서운 대상자에 재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서운 신청도 전화로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 탈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다른 분들은 그 새로운 기준에 맞게 새로 서류 다 떼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보훈처에 찾아와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손혜원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보훈처장님이 알아서 신청도 안 했는데 척척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해줬나? 지금 피우진 처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누가 어떤 전화를 받아서 어떤 심사 결과를 거쳤는지 분명히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것 또한 보훈처의 불법 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 아까 CG가 좀 부실하게 나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김배민 박사님. 네. 전화로 포상 신청을 접수했다면 반드시 보훈처에는 그 접수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접수 기록조차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훈처 직원에게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훈처 직원 담당자, 신청을 받는 담당자가 검찰 조사에서 전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라고 이른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건데. 압수수색한 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진즉에 사실 나와야 되는데 수사가 너무 진척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확인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건 아닌가요? 사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 측에서 전화로 신청했다고 하니까 누가 어떤 전화로 어디에 신청했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통신 기록이라는 게 조회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 전화로 통화했던 내역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면은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전화기로 국가보훈처 어디에 전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기록을 조회하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얘기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이 있는 거고요. 압수수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청 기록이 없다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꽤나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히려 국회에 출석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위증해서 처벌받은 전례들이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의원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검찰이 출석하거나 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받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뭔가 명확하게 정부의 강력한 힘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쯤 됐으면 손혜원 의원이 직접 검찰이 자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명명백백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어떤 전화로 국가보훈처 어디에 전화로 접수했는지 손혜원 의원은 지금 밝히면 되는 일이겠죠. 예.